안녕하세요. 저는 송파 비콤에 있는 실비아 이영순입니다. 저희 제목이 나이 자랑 나이 문화생활인데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문화생활이라 그래봤자 남들 다 하는 거 겨우 흉내내는 수준인데 이렇게 한 번쯤은 다 이사님께서 한번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부끄러운데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아이 저걸 뭐해, 나는 저거보다 더 잘해,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가치가 없는데도 가치 있게 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소소하게 그냥 살아온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시니어 블로거 협회 와서 저희 모든 생활에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안내해 주는 게 시니어 블로거 협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코로나로 2020년, 21년 거의 2년 반 동안 하는데 그나마 즐거운 게 그 블로거 협회에 블로거 올리는 거, 카페에 블로거 올리는 데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 하는 게 실비아의 왕초보 요리교실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얼굴이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60세 이상까지 반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김치는 한 번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담궈봐서 여동생이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해주고, 반찬도 안 해보고 집에서는 주로 그냥 빵이나 뭐 우유, 뭐 동생 해준 김치 한 가지에다 밥 이렇게 먹었는데, 여태까지 그전에는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느냐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라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1년 보니까 여기 발표느냐고 한번 조사해봤더니 2021년 1월 28일 날 처음으로 블로그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계신 우리 주 구단님, 우리 이순자 선생님이나 또 누구 다 보시기에는 저것도 요리냐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제가 올리는 이유는 요리를 잘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걸 함으로써 저도 제대로 된 음식점 한번 흉내도 내보고 그냥 그릇이라도 한번 이쁜 그릇에다 다 먹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뜻을 하는 거니까 너무 흉보지 마시세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요리한 거 한번 맨 처음에 뭔가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곰피라는 걸 한 거예요. 제가 곰피를 사본 것도 이때가 생전 처음입니다. 그래서 곰피를 사가지고 뭐 닦아가지고, 닦는 절차도 나름대로 또 물에 삶아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서 카페 올리면 또 우리 회원님들께서 한마디씩 코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에서 또 못했는데도 또 칭찬해 주시면 고맙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제가 해온 게 요리를 여태까지 올린 게 13개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실비아의 왕초보 요리교실 하다가 어떤 분이, 회원 한 분이 실비아의 키친이 어떤가 그렇게 말해서 그 말이 좋다 그래서 실비아의 키친으로 바꾼 지는 2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요리 올린 거 그냥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미숙하게나마 흉내낸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로그 카페에서 제가 한번 저장해봤어요. 이런 꼬막 이런 거 쏜 것도 생전 처음이에요. 저는 식당에서 사 먹기만 했지. 잘하셨네요. 처음 해보시는 것 같지 않는데. 그 방면으로 나가셔도 잘하겠어요. 제가 또 이제 다행이었던 게, 이거 전에 3월달에 이거 이사님이 전화할 때 3월달에 그 세국정보문화센터에서 PPT랑 파워 디렉터를 배웠어요. PPT도 그때 배운 거고 파워 디렉터도 그때 배운 거. 파워 디렉터로 저 혼자 이거 만드는 게 생전 처음이에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밤 늦게까지 해가지고 오늘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즐거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실베 예루살렘 순례기 이렇게 제가 이름을 썼는데 사실은 제가 순례한 것은 19년 코로나가 있기 딱 1년 전이에요. 19년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요르단, 이스라엘 그렇게 가는데 그 요르단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모세가 뭐 느보산 그런 데 여러 가지 활동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이사님을 생각하면 저 얼마나 가소로울까. 사모님들은 수십 년을 산 사람인데 아닙니다. 저는 인저 성경 강의 인저 듣거든요. 그거 듣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좋다고 또 그때 한참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라 막 사진 찍는다고 사람들 눈치 보며 찍었는데 내용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올리려고 했더니 그래도 여기 공식적으로 올리는 건데 틀린 걸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검색해보고 위키피디아 찾아보고 뭐 성경책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저서야 지금 어디 하는 거냐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요르단 구약시대 때 다 돌아다니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데 뭐 나자로를 살리신데 뭐 또 예리코 성경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예리코에 뭐 자케오가 올라갔던 뭐 돌무화과 나무 그런 거 이제 돌아다니고 제가 인상에 제일 남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넓더라고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레이크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로가 다 시업 갈릴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다처럼 넓어서 시라고 그래나 그랬더니 그 아람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에 바다랑 호수의 구별이 없이 그냥 다 바다로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랑 기억 남고 또 하나는 예수님 탄생하신 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건데 또 이렇게 뭐죠? 구유에 누워 계시던데 마구간 구가선 미사일 들었거든요. 거기랑 또 예수님 무덤 성당이라고 있어요. 무덤에 있고 또 골고다 언덕이 있어가지고 거기 십자가 못 박히는데 거기서 저희는 하룻밤을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제가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시니어 블로거 협회한테 감사드린 이유는 우리가 언제 그 카페에 종교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올림에도 이제 회장님이랑 우리 이사님 봐주시고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해서 올렸느냐면은 옛날에 제 동생이랑 우리 가족 모두가 스페인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제 동생이 갔다 오더니 누나 왜 우리는 맨날 성당만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에서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 문화가 성당이니까 꼭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산에 가면 불교 안 믿어도 저 봉은사도 가보고 다 뭐 신흥사 다 가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꼭 종교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로 생각하면 어떨까. 저 나름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래도 그거 올리지 말라 그러면은 아니, 올리지 말라는 건 뭐를 그러냐면 포교 활동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여행기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가서 막펠라 동굴이라 해서 거기 아브라함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 무덤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이 참 대단한 게 아브라함 무덤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인한테 검문을 받고 들어가요. 근데 이쪽으로는 아랍 군인이 검문을 하는데 아브라함 무덤을 이렇게 가묘지만 단위로 나눴어요. 여기 가면 또 이삭 뭐 누구의 레베카 무덤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런데 또 딴 데도 다 가면은 그 군인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나라가 아니로구나. 근데 이제 오늘 또 여기서 볼 게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올리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을 순환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거갔는데 거기에 그 보통은 군인들이 다 2명씩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통곡의 벽이 있고 그런데 그 황금사원 있는 데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3명씩 있어요. 3명씩 있는데 보통 막펠라 동굴 그런 데 다 총을 메고 있는데 그 황금사원 거기서는 다 총을 앞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그 황금사원에는 못 들어가요. 이슬람 교원이 아니면. 근데 저는 그때도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칠 때 거기 죄송하지만 교회 종교가 있어요. 우리 선배님은 종교가 없으시죠?
이삭을 바칠 때 그 자리래요. 모리아 모리아산이래. 전 몰랐어요 거기 갔을 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저기 황금돔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가 이제 모리아산 거기 이삭을 바쳤던 데. 예. 오. 거기가 처음 덤어브락.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황금사 우리는 황금사원이라는 데 조사해 보니까 덤어브락 그래가지고 바위를 그 안에 모셔놨대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회교도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그 바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데 그 바위를 발려쳐 올라갔다 거기서 또 그렇게 모신대요. 그래서 절대 거기는 그러니까 아랍 사람은 아랍 사람 지키고 이스라엘은 저는 제일 놀란 게 딴 데는 2명씩 있는데 어디 가나 2명씩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이 그 예수님이 세례받은 요르단강에도 군인들이 2명씩 다 다녀요. 근데 여기서는 3명씩 총을 앞으로 켜놓고 다니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스라엘 예루살렘 순례기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성이 그 솔로몬 시대 때 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솔로몬 시대 때 생겼다가 그 다음에 또 헤로데 왕 때 좀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부서졌잖아요. 회교도가 해가지고 다 부서진 거를 1500년대 초반에 그 이슬람 왕 중에서 술레이만은 많이 들어봤어요. 술레이만 더 매그니피선트라서 술레이만 장엄왕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 성을 다시 쌓은 거예요. 그리고 문도 다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금사원 그 자리가 맨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자리고 네.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제 그 멸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 바쳤잖아요. 그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은 자리. 예. 거기가 성전이 있던 자리라 그러더라고요. 전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황금사원 난 만약 트레이에서 많이 보니까 그것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옛날에 솔몬 때부터 쌓는데 뭐 계속 외적에 침입받고 뭐 보니까 뭐 바빌론도 침입하고 뭐 아시리아도 페르시아도 침입하고 부서졌는데 이제 여기 지금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스만의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 가면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그러니까 뭐 이슬람으로도 가고 이스라엘로도 가고 이렇게 입장료 한 군데를 지분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입장료 나눠가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총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공격받으면 바로 또 이제 또 쏘고 그럼 이거는 내리고 분위기가 되게 또 다시 1536년부터 1544년 사이에 그 8개의 문을 갖다가 그 골든 게이트라 그러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 새로 쌓은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모르는 게 우리 이사님한테 여쭤볼게. 그럼 그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그 회교도 땅이 됐어요? 그게 황금사원이 알아봤더니 600몇 년도부터 있더라고요. 이슬람이 지배했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 지도에 거기서 제가 이제 여행할 때 얻어온 지도인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만큼인데 여기 구 예루살렘 올드 시티라는데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데는 10% 전체 예루살렘의 몇 퍼센트도 안 되나 봐요. 구 예루살렘. 근데 여기가 있는데 놀라운 게 제가 이제 그 지도만 확대했어요.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있는데 여기가 유대인 지구, 주이시,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지구, 크리스찬 기독교 지구, 그 다음에 모슬렘 지구, 그 다음에 여기 마운트 모리아 산 있는 데는 무덤 성당 있는 데랑 여기는 그 성금사원 있는 데는 또 공동으로 여러 나라가 생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기서 세력과 관계가. 근데 여기마다 이제 문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표시를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뉴게이트라고. 이게는 1889년도에 제일 나중에 지은 거래요. 이 뉴게이트는. 이것도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기독교 지구인데 기독교인들이 여기 성지순례 해달라고 해서 생긴 문이라 이게 나중에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 그래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문이래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요새는 저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지금 수도인데 여기가 구약시대 때부터 다마스커스가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헤롯 게이트라 그래가지고 헤롯의 궁궐이 있었던 근처인가 봐요. 그래서 헤롯 게이트라 그러고 이쪽에 북쪽에 이렇게 쓰여 있고 이쪽에는 라이언스 게이트라 해서 그 문에 이렇게 사자가 두 마리씩 있어요. 근데 그 아까 그 말한 그 슬레이만 매그니피센트보다 전임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꿈에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정복하면 너를 잡아먹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 잡아먹지 않고 성을 잘 쌓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그 후대인 슬레이만 그 왕이 이거를 쌓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의 그 역성이 헤럴드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호해주는 게 사자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라이언 게이트가 있고 이거는 골든 게이트라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가 이제 키드론 골짜기 맨날 성경에서 보면 키드론 골짜기고 이 옆이 올리브산이에요. 근데 올리브산에서 여기를 보면 황금돔이 보이는데 여기가 무덤이 수십만 개도 넘는 아마 100만 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 왜 이렇게 무덤이 많을까? 뭐 압살롬의 무덤도 있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 무덤도 있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유대계의 전통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이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요 근처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무덤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 정복하고 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오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문을 막은 거예요. 골든 게이트를요. 막고 이 문 들어가는 입구를 그 회교도들의 공동묘지로 해놨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메시아가 온 다음에 나중에 깨어나려고 무덤 쓰고 회교도인들은 여기 골든 게이트 막느냐고 무덤 쓰고 여기 무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덕이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을까 그랬는데 이거 보고 나서 아 이런 사연이 있구나 걸 알게 됐어요. 골든 게이트인데 이제 8개의 문 중에서 폐쇄해 놓은 문은 사용하지 않는 문이고 이 옆에는 덩 게이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덩이 그때도 똥이란 말인가 봐요. 여기도 솔로몬 시대에 이게 처음 이 문을 했대요. 그때는 문이 작았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차도 영국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었나 봐요. 그래서 영국군에서 독립을 취한 게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1948년에. 그때 이제 차도 갈 수 있게 해놓고 이 문도 이제 슬레이만 매그니피센트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시온 게이트. 시온 게이트는 요게 시온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리아 시온산 게 다 같은 말인가 봐요. 그쵸?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 그러는데 이제 한번 사진을 잘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뭐냐면 라이언 게이트라서 여기 사자가 있어요. 양쪽에 2마리씩 라이언 게이트. 이거는 덩 게이트라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금방 통곡의 벽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게 그 골든 게이트라고 그랬대. 황금의 문이라 그러는데 이 문은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동쪽에 있어서 또 이스턴 게이트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쪽 동쪽. 여기 봐요. 여기도 이 문 앞에 바로 이렇게 산소들 있잖아요. 그쵸? 이건 다 이슬람의 회교도들의 공동묘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공동묘지 이렇게 많잖아요. 그쵸? 이스턴 월인데 성벽 밑에.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올리브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올리브산에 쓴 건데 이게 겟세마니 대성당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피땀을 내시며 군에 차서 기도하셨다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 여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다가 깔멜 수도는 프랑스가 관할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주님 눈물교회라고 주님이 보면서 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올리브산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올리브산이 동쪽에 있고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그래서 자막이 나왔다는데 사실은 이 동쪽에 있는 이 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일이 끝나면 밤이면은 베타니로 가서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문으로는 바로 키드론 골짜기 넘어서 올리브산 넘으면 거기가 봤던 베타니아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다니시던 문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옛날에 그 옛날에. 그다음에 여기 라이언스 게이트 아까 잘못 봤나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헤롯 게이트라서 헤롯 대왕의 그 헤롯 대왕 말고 그 아들이 뭐 아파시안가 근데 여기 꽃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플라워 게이트라고도 그런대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한 다마스커스 쪽을 향해 있어서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그래요. 요게 이렇게 멋있는데
저는 어떻게 갔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기 가게 된 이유가 옛날에 그 전에 성지순례 어디 갔는데 그 신부님이 성지 정약용 묘 있는데 거기도 성지거든요. 갔는데 어떤 거기 담당한 신부님이 이스라엘 의정부 교구인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대요. 그래서 왔다가 나도 신청해야지 신청해봤더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고 그랬더니 그 여행사에서 여기를 추천해주는 또 프란치스코 신부님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10년을 근무하신 분이 소개해서 간대. 그분 말씀이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가 제일 데코레이션이 잘 된 문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열심히 이거 오늘 아침에까지 동영상을 만들어봤는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정예입들을 통해 천국의 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이언스 게이트에는 문 양옆에 각각 2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 라이언스 게이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로 통하는 십자가 이렇게 통하는 동쪽 벽 앞에는 회교도들의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동쪽 벽에서는 붉게 만들어있는 올리브산이 보입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는 동쪽 문은 회교도들이 휘쇄하였습니다. 다마스커스 게이트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향해 있는 문입니다.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는 8개 문 중에서 가장 데코레이션이 잘 된 문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게이트에는 꽃 모양의 문가 있어 플라워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뉴 게이트는 8개의 문 중에서 가장 최근인 1889년에 세워진 문입니다. 야파 게이트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인 야파를 향해 난 문입니다. 여기는 뭐 설명했는데 지금 뭔지 몰라요. 그냥 찍기만 열심히 찍어가지고. 시온 게이트는 시온산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시온 게이트에는 수많은 총탄자 이게 다 총알 자국이에요. 이곳에서의 전쟁이 시온에서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운동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운동을 못해요. 못해고도 안 해요. 지금 못한 걸 알면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어차피 저희 치부를 다 드러내니까 다 드러낼게요. 우리 이사님은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지만 저도 이제 동네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 때 저는 공책을 거의 안 샀어요. 왜냐면은 학년 말이 끝나면 그 과목을 제일 잘하는 애들은 공책을 한 권씩 줬어요. 이제 수원인데. 그럼 제가 모든 공책을 다 받았어요. 국어, 영어 뭐 다 받았는데 뭐만 못 받았냐면 체육만 따내가 받았어요. 그다음에 미술 잘해서 우리 담임쌤 영순이는 미술도 잘하네. 그리고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옛날에 예능 못 치잖아요. 지금은 잘하지만. 근데 체육만 못했어요. 체육 시간에 공을 만졌다 그러면 이 손가락 아니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꺾였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도 공을 안 못 만지게 할 정도로 운동 못하고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는 선생님 하다가 이제 교육청에 근무했을 때 교육청에 근무할 때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나중에 무슨 일이 해? 남은 무슨 일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막상 교육청 가면 8시에 출근해서 거의 9시에 퇴근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학교로 나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이 마라톤 클럽을 조직한다는 생각에 선생님이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뭐 생전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하니까는 맨 처음 그 잠실 그 교육청이 강동교육청에 그 잠실에 있어 잠실에서
어디 있지? 거기 천호대교까지 달렸는데 막 토할 것 같고 세상에 빙빙 돌아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하니까는 그거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는 이 거치 치는 사람들이랑 같이 10km, 10km도 가고 하프코스도 다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9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기 전에는 거기 책자 매달 그런 거 다 모아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 오는데 이제 다 버렸죠. 그래서 했다가 달리기를 하다가 제가 2003년부터 달리기를 하다가 2005년도에 마라톤을 뛰었어요. 풀코스를 그때 같이 뛰던 남자생으로 사람이 그때는 제가 교감 때인데 교감쌤 그건 무리입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아무도 풀코스를 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면 동아일보에서 하는 서울국제 마라톤 한다는 동아일보를 보면 100일 코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2, 30km씩 뛰게. 그 다음에 토요일날에 일요일날에 30km. 하루에 10km 이상씩 계속 100일 뛰고 그 다음에 마라톤 뛰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 힘들었던 게 처음에 마라톤 뛸 때는 그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어디지? 올림픽공원까지 오니까 올림픽대에 가니까 도저히 못 뛸 수 없는 거 힘이 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이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간식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그 마라톤일 때면 옆에 바나나도 있고 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먹고 가다가 아 이제는 포기해야지 도저히 나는 못 뛰겠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빵에 초코파이 하나 먹자 그랬더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그게 이제 3월달인가 완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10월달에 이제 춘천 마라톤을 갔어요. 이제 관련 선생님들이랑 교감생 몇 명이 가서 근데 춘천 마라톤 뛸 때는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옆에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먹고 초코파이 있으면 초코파이 먹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도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라톤을 하다가 저는 마라톤을 했는데 저희 식구들이 그걸 말렸어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마라톤 하면은 사고 당하시는 분이 꼭 한두 명씩 나와요. 그리고 정형외과 선생님이 마라톤 대회 한 번 열리면은 정형외과 손님이 많이 온대요. 무리가 가지고 남자들이 같은 거 뛰는데 못 뛰어가지고 이 훈련을 안 해도 뛰면은 무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도 말고 다 말리셔가지고 아이 이제는 그거 그만두면 그럼 그래도 뭐 할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교감쌤이 자전거가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자전거를 50대에 배웠어요. 2005년도에. 근데 제가 50 중반쯤 돼서 맨 처음에 남동생이 뒤에 붙잡아주다가 하루 만에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포 공원에 있는 자전거 대여서 2번 빌리니까 그 다음에 막 쓰더라고요. 맨 처음에 쓸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옐로 소만이랑 부르면서 막 거기를 한 바퀴씩 돌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이 안 날 것 같아요. 그쵸? 한번 해볼까요? 이게 옛날에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전거는 2005년도부터 이제 자전거 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새 자전거가 있어요. 이거는 한 8만원 주고 중고 자전거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 버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건 티타늄 자전거라 몇백만원짜리 이거는 60km 이상 달릴 때는 티타늄 자전거 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 자전거 대행진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은 광화문에서 서초역이네 저기. 예, 서초역에 있는 쪽도 가고 광화문에서 강변도로를 통해서 올림픽 월드컵 공원까지 가요. 근데 강변도로에서 우리가 언제 자전거를 타겠어요. 자전거 타면 여기 광화문도 가고 이렇게 남대문 앞도 가고 그래서 해마다 한 10년 정도 탔고요. 남동생도 누나와 그러면 수원 같이 수원에 있는 자전거 타고 이거는 자전거 동호회 이건 청담동 교회 자전거 동호회 이건 서초구 자전거 동호회에서 김세환이 나와가지고 같이 또 사진 찍었어요.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제주도 2박 3일간 제주도 해안도로를 돌았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자전거 타서. 성산 일출봉 있는 데서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쳤던 게 이게 자전거를 배운 게 저한테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다음에 뭔가요? 그다음에 자전거 타면서 제가 또 한 게 뭐냐면 요새 이제 저희 그전에는 반포 살아서 반포에서 이렇게 한강 성산대까지요. 지금 청담동 살아서 딱 나오면은
암사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전거 타면 좋은 점이 한강도 좋지만 이렇게 보면서 아우 저거는 참 좋다. 어떤 때는 여름에는 저는 낮에는 자전거 못 타고 너무 더우니까 밤에 자전거 타면 야경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럼 또 야경 찍어서 우리 블로그에 카페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올 봄에 한 건데요. 이것도 자전거 타고 반포대교에 있는 데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못 나가요. 자전거가 이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 거예요. 여기 물결도 세고 어떤 때는 여기도 하얀 포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강이 보여요. 이게 물결이 세다 그러면 안 나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봤더니 스트레칭이 있더라고요. 근데 발레 스트레칭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발레가 아니라 이제 발레를 해서 기본 동작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한 2달쯤 했더니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폐강이 된 거예요. 이거 좋은데 어디서 배우지? 막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 예술의 전당에 국립 발레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발레 아카데미라고 있대요. 근데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알아보니까 뭐 기초반은 뭐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2달을 했다고 초급반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초급반 한 3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중급반하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끝나서 지금은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코로나 끝나서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제 요가를 했어요. 요가는 나중에 시작했어요. 요가는 그 반포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요가를 데서 하려고 신청했더니 1년은 기다려야 된대요. 진짜 1년은 기다렸어요.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기다리다가 그것도 2000년대에 요가가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는데 여기로 이사 왔더니 한 12월 달에 심심해서 그 청담동 주민센터 가봤더니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청하려고 했더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해놨더니 한 2달 있다 연락이 와서 지금 요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요가 하는 거를 그 요가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요가 선생님 찍어줬어요. 지금 또 안 나오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요가 선생님이 세로로 찍어주셔가지고 국립 예술의 전당 가면 제일 꼭대기에 국립단체가 있는 N스튜디오가 있어요. 뭐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여기서 사진 찍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스튜디오 안에서. 근데 어떤 분이 그만두기 전에 한번 찍어줬어요. 이건 그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요가하는 거 선생님이 찍어준 거. 창피하지만 할 게 없어가지고. 뭐가 창피해? 물건 하면 쓰기 못하고 이것만 해요. 이것만 손으로 잡는 거. 요가가 무리도 안 가고 그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1시간 정도 하는데 필라테스 그런 거 막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이제 요새는 월수금 그 동사무소에 가서 요가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써봐요.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누워서도 있고 앉아서 이렇게 책 읽는데 한 50대 중반, 후반, 60대 되니까 눈이 너무 나빠진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컴퓨터로 화면 볼 때 보통 60%나 70%를 보잖아요. 근데 100%를 보는 사람은 막 아이고 저렇게 글씨 크게 하나는데 지금 100%라도 안 보여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책을 안 보다 보니까 너무 낫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하는 게 뭐냐면 그
EBS에서 왕초보 영어라는 걸 해요. 왕초보 영어라는 걸 하는데 저는 새벽 5시에 시작하는 걸 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뭐 딴 채널에서 뭐 8시에도 하고 몇 시에도 한대요. 여러 번 재방송 하시는데 저는 새벽 5시면 월, 화, 수, 목, 금은 무조건 일어나서 이걸 봐요. 본 다음에 잠을 자면 다시 또 자더라도 내 유일하게 머리 쓰는 게 이거다. 그래서 이걸 봐요. 근데 이제 이따가 화면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기념품은 못하니까는 남은 걸 써야 그냥 써가지고 아 이거 다음에 봐야지. 표현 좋은데 다음에 봐야지. 제가 이제 영어는 잘 못해도 제가 대학원에서도 영어교육과 나오고 제가 박사과정도 수료했거든요. 박사과정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근데도 여기 보면 새로운 그래도 말은 못하잖아요. 책은 잘 봐요. 그때 계속 다 원서로 공부했으니까. 그렇지만 말은 못하잖아요. 말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영어 시작하기 전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사들 영어 연수를 시켜줘서 그 옥스퍼드에서 한 달간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말을 그래도 조금 하지만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을 못해요. 안 하고 남이 먼저 말 시키자고 하면 절대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옥스퍼드 가서 딴 친구는 막 말하는데 보니까 기차 타고 갈 때도 막 영어인이랑 말하는데 다 틀려요. 근데 자꾸만 말하면 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한 달 끝나고 올 때쯤 되니까 그때쯤 입이 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회화는 자꾸만 접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영어 암만 전공을 해서도 못한다. 못하지만 그 저게 뭐야 요거 말고 유치원인데 이런 거 보면 새로운 표현을 알고 지금도 영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냥 보는데 끝나요. 그래도 좋은 표현이다를 써놨어요. 언젠간 봐야지. 근데 이사 올 때 보니까는 안 보게 돼요. 집에서 텔레비는 봐도 그건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 올 때 그 수백 장을 버렸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쓴 거를 그냥 저 백에 무조건 넣고 다녀요. 몇 장씩. 그랬다가 지하철 오래 갈 때는 그냥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뭐라고 어쩌고 하면 한두 개씩 보고 또 다 본 다음에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다음날 또 몇 개 또 챙겨오래서 한번 이게 이제 왕초보 영어라 그래서 지금은 이 남자 개그맨이랑 이 마유 유진이랑 이 사람이 미국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이민 갔다 왔나 봐요. 이 사람이 강사를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피터라는 사람이랑 같이 나와서 그냥 대화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칠판에 써요. 그래서 전 이걸 받아 쓴 거를 한번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받아 써가지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볼 때 보고 안 보면 그만이고 지혜리가 유일하게 머리 쓰는 게 이거예요. 왕초보 영어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약간 유난을 떠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볼까요? 그리고 500개 특집을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EBS가 저기 우면동에 있었는데 이게 일산에 있더라고요. 일산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간 게 이게 500회 기념 특집 방송할 때 갔어요. 이때는 맨 처음에는 누가 나왔냐면 이희경이라는 개그우먼 있죠. 그 친구가 아마 영어를 전공했나 봐요. 그 친구가 여기 나오다가 미국 공부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랬다 이 사람 친구가 쌈프라고요. EBS에서 이 사람이 피터고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김민희 똑순이 김민희가 했어요. 중간에 천회기념할 때는 같이 가서 잘난 척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천회방송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이 한 1600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만 아니면 1600회도 갔을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유일한 게 이거 왕초보 잉글리시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들기. 동영상 만들기는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우리 블로거 협회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우리 이사님이랑 같이 그 서초고등학교에서 저글링 할 때 이사님이 여기 오라고 그래서 이사님 초대를 왔는데 와서 동영상 배운 것도 여기서 배우고 이제 송파 비컴에서 그 한용술 이장님이랑 배우고 또 여기서도
또 우리 블로거 협회에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제가 최초로 블로거로 상을 받게 된 게 우리 이사님이 그 뭐지? 국제광고대인가? 거기에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시니어타임스 할 때서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런 것도 상을 받을 수 있네 그래가지고 그때 하면은 누나 상 탔대 그래서 제 동생도 동영상 대회에서 알려줘요. 해가지고 몇 번 상 탄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덕분에 우리 블로거 협회 덕분에 동영상을 해가지고 좀 봐야 돼. 어디서 상 탔어요? 어디 뭐 경기도에서 타고 그랬죠? 맨 앞에 있네. 맨 앞에? 응. 이게 맨 처음에 그 국제 광고 대회인가? 이사님이 올려줘서 국제광고대. 서울국제는 저는 이거 그때 이제 국립현충원에 가는데 토끼가 있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때 저도 있고 여러 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서 도시농업 자랑대회에서 이때는 은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작년에 예천 스마트폰 영화제에 내가지고 본선 진출자 그래가지고 내용 뭐냐면 제 남동생이 열심히 사는 건데 상을 받았는데 유튜브에 다 나왔는데 거기 참석을 안 했다고 상장이랑 상금을 안 준대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이제 거기에 뽑힌 것만도 이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나온 거 방송하는 걸 이렇게 나름대로 캡처를 해놨어요. 이거는 우리 블로거 협회가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 블로거 협회가 준 선물로서 또 이것도 동영상 만들기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단체 카톡방에 어떤 사람이 교통방송에서 이거 시민 제작자 모집한다고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했더니 됐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6월달에 한번 6월 20일 날인가 한번 그때는 제 동생이 중학교 교장하다가 퇴임을 했어요. 남자인데. 근데 이 친구가 폭댄스를 가르쳐요. 옛날에부터 폭댄스에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동생이 퇴임한 교장이 폭댄스 한다 그래가지고 교통방송에 6월 10일 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 제작자를 여러 명 뽑더라고요. 40-50명 뽑아가지고 그 교통방송에서 계획한 주제가 있으면 그 PD가 아니라 작가가 연락을 해요. 그래서 마땅한 소재가 있으면은 작가랑 계속 컨택하면서 나 이런 거 했다 그래서 교통방송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찍은 거에 대해서 화면에 대해서는 전혀 노처치해요. 그걸 보내주면 PD가 보고 뭐 자막의 위치가 잘못됐다 뭐는 어떻게 됐다는 그것만 고치면은 제 영상은 그대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 거 한 번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소스가 없어가지고 못하다가 12월 27일 방송된 것은 이제는 생활을 특이하게 보내는 분 해가지고 우리 시니어 블로거 협회 그 송광호 선생님이 연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한다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그것도 한 이틀인가 3일 남겨놓고 막 그 선생님 사무실에 가고 남한 선생님 연날 이런 데 가고 그래서 찍어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 저는 그게 동영상을 배운 그 일종의 결실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고 처음에 갈 때는 저는 원래 텔레비에 안 나올 생각했어요. 어코디언 연주하고 뒤에 듣기만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그래서 텔레비에 나왔더니 얼굴이 누래 나올 줄 알면서 파운데이션이라도 뽀얗게 하고 가는 건데 그냥 해고 와서 얼굴이 좀 노랗습니다. 저는 제 동생. 이 제 동생이 남동생 우리 가족 다 드러내. 저는 동영상도 제작하고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는 이영순입니다. 저 텔레비에 나온 적이 옛날에 교육청에 근무할 때 한번 나온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언제부터 영상을 제작하신 거예요? 영상을 제작한 지는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맨 처음에 퇴임을 한 다음에 시니어 블로거 협회라는 게 있어요. 시니어들이 들어간 여기 동생. 지인의 추천으로 거기 가입했는데 거기 가입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작성해서 넣으래요. 근데 블로그에 이제 스테이 사진을 넣다 보니까는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동영상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영상 편집하고 제작하는 걸 배웠습니다.
네, 알 것 같아요. 닮으셨어요, 진짜. 저 한 번 찍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미리서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예. 그러니까 요새는 텔레비 하는 데가 뭐 PD가 뭐 어떻게 하라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찍어요. 여러 카메라 그냥 찍고 자기네가 알아서 편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가락이 상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좀 활용 버튼에다가 박수를 쳐야겠지. 네. 이거 잘하는 사람 몸이 흉물지도 몰라요. 요새 아마추어랑 나서. 네, 여기까지 해다가 지금 못해가지고 완전히 맛보기네. 끝까지 못합니다. 완전 맛보기. 네. 제가 이제 어코디언을 어떻게 배우게 됐냐면은 옛날에 성당 다녀서 주일날만 겨우 갔다 왔다 했는데 저 퇴임한다면 2005년도에 주보에 어코디언 동호회를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그 작곡 전공한 선생님이 그 이철옥이라고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어코디언 연주 잘하는데 거기서 배워가지고 동아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성당 지하에서 배우다가 시끄럽다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그 신반포 상가 세워둔 데가 있어요. 아브라함 방이라고.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악기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동호회 이렇게 서로 사는 얘기하고 뭐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런 재미로 해가지고 그냥 현지는 한 5년이 됐는데 악기는 몇 년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연습 시간이 많으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동호회 하면서 지금은 어디에 나갔냐면 여의도에 영등포 50플러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청춘 아코디언 동호회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것도 코로나 이후로는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요때처럼 시간이 많을 때 집에서 연습하면 되는데 한만 시간이 많은데 연습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온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번 화면 보시면은 그거 보기 전에 이거 한번 연날리기 12월 27일 날 방송 나온 거. 안녕하세요. 이거는 연말 특집으로 나간 거. 신나는 때 시사를 제작한 이영수입니다. 네. 맞아요. 옛날에 그 전에 했던 거. 오늘은 춤을 저희가 배워볼 때는 없나요? 짝대 이영수님 커넥트 팀의 음악을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교수로 배웠던 송혜선 교수님은 후임 후 연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새벽 6시에 남한산동 가시더라고요. 연구와의 사랑에 헛발댄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다 찍은 거죠. 제가 대학 퇴직고 고향 선생에 갔다가 우리 연락을 보고 이게 한국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요소가 되겠다 하면서 연을 만들고 나왔습니다. 한국 연연맹에 참가한 선생님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의 문양을 다양한 언어로 디자인하여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여기 갔던 때 한강 스님 보면 선생님은 그 연날리기 봉사단은 아니고 그냥 봉사단 해요. 봉사단을 네, 네. 하고 작년도 하고 올해도 신청했어요. 힘들겠다고.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 만드는 것도 생전 처음이에요. 저는 올해 작년에 못 날리고 올해 날리고. 또한 대학 모임의 협조 기구인 연날리기 경험봉사단에서 연날리는 방법을 지도하는 등 공익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의 연자를 띄운 다음 원래의 그거 옛날에 우리 뚝섬 갔을 때 그때 했던 거.
다루는 방법으로 시범을 보이며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벌레를 보이며 연수를 풀었다 감았다 하는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시원하게 나는 연을 보시겠습니까? 연이 하늘에 중간에 떠 있으니까 그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찍을 때 어디인지 그런 게. 송 선생님이 디자인한 코로나19 아웃을 기원하는 연을 날리고 하였습니다. 신선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거 연을 알리잖아. 연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낚시에 고기가 지키는 것처럼 연수를 잡으면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한번 잡아봤더니. 너무 좋아요. 아유, 송 교수님 편편하시네. 그래요? 네. 잘하세요? 네? 잘하세요? 네, 잘하죠. 이 조상들이 연을 많이 날리려고 근데 이분이 아예 헌신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열정이요. 어. 누구랑. 송 선생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독도에 가서 독도 수호 연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송 선생님이 준 화면이에요. 김내동 시죠. 김내동. 왜 젊어 보이니? 아시는 분이에요? 김내동 시잖아. 근데 여긴 적게 나오네. 남한산상. 이거 버스도 안 다녀서 택시 타고 왔어요. 여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손시려운지. 연과 사랑에 빠진 송만우 선생님입니다. 송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새벽에 산에 올라 연을 날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진 외란 때 사용했다고 하는 전술 싱어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 계획은 우리나라에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도 참전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날리고 이 스님이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케이팝이나 아이디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했던 청전국 10개 나라와 의료 청전국 10개 나라의 국기로 연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감사해요. 땡큐 22 송 선생님이 앞으로 교육이 실현되기를 응원합니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뭐 시민 제작자 그거를 표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캡처해봤어요. 이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편 이상 방송된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한 사람이랑 나는 자연인이다 나온 남자랑 이수민인가? 이랑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도 어코디언을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독주도 해야 되는데 독주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코디언 연주하는데 가보면은 독주를 연주한 사람은 거의 다 피아노를 전공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저 했는데 막 시집 때 돈은 많거라가지고 이거 어코디언이 좀 비싸잖아요. 최소한도 거의 다 700~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내가 샀는데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맨날 동요에서 오빠 생각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50대, 40대 시작하면 그래도 좀 빠르고 60, 70대 시작하면 늦더라고요. 저도 그냥 아예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나 혼자 하면 좋지 그래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네 번째. 그거.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노래하는 걸 좋아서 그 서초 구민회관에 손순남 가곡교실이라는 걸 있어요. 거기 또 2012년부터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엔 총무했어요. 그 교수님이 저보고 총무를 해서 싫다는데 어쩌서 치는데 그것도 계속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노래 부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건 이제 다는 못 보여드리고 조금만 왜냐면은 거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중고등학교 때 하다면 합창반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일단 성량이 적어요. 높이도 안 올라가 그랬더니 목소리는 타고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타고나지 않아서 안 돼가지고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해야 된다는데 약간 창피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했던 거를 한번 유튜브에 나온다 그래서 나는 또 화장도 해봤어요. 유튜브에 나온다 그래서 근데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앞에 교수님 말씀만 잠깐만 들어볼게요. 근데 여기 좋은 점이 이 볼륨이 더 이상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맥시멈인데. 노래를 잘하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인생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네. 시간들이 너무 이분이 노래는 잘하지 못한다는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잘 뭐를 잘 표현이 못해요. 그래서 노래 속에는 그런 거가 있다고 지가 부르는 것만 했는데 얼른 조금만 보여서 끌게요.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있는 사람이랑 이런 바뀐 상황이라든지 오늘의 기분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악기 중에서도 아마 제일 예민한 악기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냥 파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우리 잘 살았으니까 한곡 경청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교수님도 일단 노래 못한다는 건 전수는 지금 깔아놨어요. 근데 전 뭐냐면 오미오바비는 그거 했어요. 예, 화장하고 머리하고 그리고 왔으니까 텔레비 나온다 유튜브 나온다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 그래서 우리 오빠랑 우리 올케 언니가 왔어요. 근데 아코디언은 한번 보시면은 딴 때도 저렇게 이쁘게 하고 다녀요. 그냥 편하게 다녀. 그 다음에 이제 아코디언은 제가 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독주는 못하지만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그냥 묻혀가면서 그렇죠. 예, 묻혀가면서 뭐 여의도에 벚꽃축제도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뭐 신반포 있는데 뭐 파란색 공원에서 무슨 과제해야 한다 그럴 때 많이 갔어요. 그리고 경로당이 아니라 그 노인정 그 남구에 있는 노인정도 가고 그랬거든요. 아코디언 내부를 올 1월달에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 코스모스 악기가서 이거는 저는 여의도 벚꽃 축제 할 때 이건 한강에서 뭐 할 때도 한번 갔었고요. 이거는 또 한강에는 몽화동산이 있는데 거기 영국에서 처음 할 때 그때 연주할 때 같이 가서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색강역 지하철에서도 몇 명이 같이 연주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그 구청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폴란드 갔을 때 어코디언 연주해서 얼른 찍어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코디언 하면서 색다른 경험 중에 하나가 이거 시끄러워서 집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강 그 설해성 나들목이라고 있어요. 설해성 가는데 거기 가서 친구랑 같이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휙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검은 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쓰레기를 버리나 그래서 기분 나쁘게 봤더니 이 사람이 1,000원을 놓고 간 거예요. 그냥 무슨 뜻인지 그냥. 그래서 아, 옛날에 유럽 여행 가면은 막 기타 박스에 넣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 나서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이 사람이 든 1,000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 그냥 뻥가져 사줬거든요. 네. 이런 경험하는 게 그냥 그런 대로. 그래서 이제는 지금 어코디언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사님이 또 그때 기타에 한번 연주해서 시끄럽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집에서 노래 같이 해요. 여기가 다 좀 더 크게. 이걸 왜 했느냐면은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인상을 쓰고 앞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리기 용이로다가 근데 이제 어코디언으로 제가 이걸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저는 제 꿈이 뭐냐면 어코디언에다가 그 바이 칸타타 147번 있죠. 주누모 나의 영혼 그거요. 그거 치는 게 제 꿈인데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 암만 해도 어코디언은 트로트랑 어울린다 그래서 제가 트로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셀카로 찍은 거예요? 본인이 찍은 거예요? 아니 카메라 이렇게 놓고 옆에다 트라이포드 놓고요. 맨 처음에는 이것도 못 버려줬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한 장이 조금 벌어지더라고요.